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네, 2018년 영국은 외로운 부를 창설했습니다. 이 외로움을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외로움이 심해지면 건강 문제가 생기고 사고와 범죄를 야기하고 또 고독사와 같은 사회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쓸쓸하게 고독사한 채 발견됐다는 뉴스를 접할 때가 있죠. 이렇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와 빈부격차가 심화하면서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홀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시간이 지나서 주검으로 발견되는 쓸쓸한 죽음, 고독사.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지만 이 죽음이 너무 외롭지 않게 마지막만큼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가 할 수 있는, 아니 해야 하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쓸쓸한 마지막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오늘 산책길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72번째 산책, 우리 산책할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서정모입니다. 김해의 미래가 15,000여 세대 신문지구로 더 빨라집니다. 자연을 담은 쾌적함과 여유로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과 워터파크 등 수준 높은 인프라까지. 새로운 도시의 시작을 더샵이 열어갑니다. 1146세대 더샵 신문 그리니티. 6월 오픈 예정 1661-3363 포스코 ENC. 왜 이렇게 부산스러워? 들었어? 대연동에 역대급 아파트가 온대. 초역세권에 세대수가 무려 4,488세대래. 완전 부산스럽네. 4,488세대의 압도적 스케일. 대연 DIL. 분양문의 051-954-4488. 롯데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여러 고독사 현장을 마주했던 현직 경찰이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은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라는 책인데요.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방치한 또 다른 범죄 고독사, 그리곤 덧붙입니다. 고독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라고요. 현재 경찰관의 눈으로 바라본 고독사 현장, 원인과 대책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오늘 72번째 산책입니다. 부산 영도경찰서 권종호 경위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영도경찰서 수사과 진행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는 권종호입니다. 만나서 예. 반갑습니다. 자, 경위님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작가님이시기도 합니다. 최근에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현직 경찰이 이렇게 고독사 관련 책을 낸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책까지 쓰게 되셨는지, 그리고 책 제목을 왜 이렇게 지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고독사를 다룬 책은 국내에서 전무하다시피 한데요. 네. 저는 지금 국내에 시판되는 고독사 관련 책은 일본 번역본이며 우리나라 실정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맞는 예방책을 먼저 해보고 그 장점을 책에 담은 것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책 제목은 왜 이렇게 지어졌을까요? 책 제목이 좀 과격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독사 현장을 보았다면, 네. 고독사 현장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라면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라는 제목이 오히려 사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책이 저도 이제 작가님, 경위님을 만나기 전에 읽어봤는데 굉장히 현장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어서 보시면 좀 새로운 정보들을 좀 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좀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되고 있다면서요? 부산시는 최근 5년간 고독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노인 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네. 고독사가 줄어들고 있다는 부산시의 통계는 사실상 믿을 수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를 경찰청과 협조해서 통계를 냈는데요. 네. 2021년도에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이 전국에 3,378명, 약 3,4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경위님께서 부산에서 이렇게 현장을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산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2021년도에 고독사가 14건이 발생했다고 부산시 통계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329건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발표하는 것과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추후에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요. 경희님께서 고독사 현장을 처음 마주한 건 언제입니까? 제가 경찰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죽음을 보아왔는데요. 네. 사람의 마지막은 항상 아름답고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처음으로 저는 고독사 현장을 보았고요. 예.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독사 현장에는 아름다움, 품위,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도 저는 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20년 전에 이제 처음 고독사 현장을 마주하신 건데 고독사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경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먼저 고독사 현장을 마주하게 되셨을 때의 그런 감정을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거든요. 경희님께서 잊지 못하는 현장이 있다면 어떤 현장일까요? 사실 제가 100여 건 정도의 고독사 현장을 가봤습니다. 네. 가봤는데요. 사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음. 아니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잊혀지지 않아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만큼 그 현장은 끔찍하거든요. 예.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느 한 것을 저희 책에는 그렇게 기억을 짠에 적은 게 몇 개 있는데요. 예. 사실 책보다 더 많은 걸 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고독사라는 단어 하나로 다 묶기에는 하나하나가 굉장히 잊기 어려운 현장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독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독거노인으로 좀 자연스럽게 연상이 이어지는데 요즘에는 기사에서 청년 고독사도 왕왕 보게 되거든요. 현장은 좀 어떻습니까? 청년 고독사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노인 고독사에 못지않는 고독사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청년 고독사는 대부분 자살이던데요. 청년 고독사를 알기 전에는 먼저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거든요. 청년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를요. 청년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는 죽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네. 죽는 것보다 못하니까 죽어서 쉬고 싶은 거고요. 죽어서 살고 싶은 겁니다. 결국 살고 싶은 거죠. 네. 사람이 힘들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힘들다고 무너지지도 않고요. 다만 힘들 때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서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예. 누군가 청년들에게 너 많이 힘들지,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라는 위로의 말 한마디만 해주면요. 네. 청년들은 그렇게 쉽게 하늘나라 별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좀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이런 책을 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책 내용에 보면 죽음을 직감하고 혹은 목숨을 끊기 전에 유서를 남기시는 분들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우선이어야겠지만 남은 돈을 장례비로 써주세요. 이런 유서를 쓰고 돌아가시더라도 이게 또 그렇게 안 된다면서요? 안 됩니다. 그 유서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조금 더 정확히 네.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은 돈이 아닌 어느 통장에 얼만큼을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되는데 네. 보통 유서가 그렇게 작성을 되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유서 쓰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자살 직전에 유서를 작성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네. 자, 오늘 권종호 경위님과 함께 이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책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아드님께서 이제 고독사 현장에 같이 청소하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경위님에게 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되신 걸까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제가 하니까 네. 아들이 도와주러 왔죠. 그리고 지금 아들이 특수 청소를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재능 기부차 고독사 현장을 청소를 도와주는데 네. 예를 들어서 소독을 하려고 해도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원하는 조건을 갖추다 보니
특수청소 업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예. 이제 그러면 아드님은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31살. 아, 그러면 이제 청년층인 거잖아요. 네. 청년층이 이런 고독사 현장을 봤을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많이 울더라고요. 음. 울고 사실 지금 청년들이 저희들보다는 조금 더 못하거든요. 예. 인격이라든지 배움이 모자란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 저희들은 뭐 그 당시에는 산업화가 잘 돌아갔기 때문에 취업도 그리고 또 여행도 네. 또는 집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참 쉽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결혼도 했고요. 그런데 네.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 속에서 그런 자살 현장을 보고 자기 친구잖아요. 자기 또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우는 거를 제가 좀 보았습니다. 아, 그러게요. 그 눈물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을지 사실은 그 현장을 가보지 않은 저로서는 뭐라고 딱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고독사 현장을 찾아다니시는 거는 물론이고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보셨을 때 고독사의 원인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고독사를 노인 고독사와 청년 고독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노인 고독사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의 붕괴로 인한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청년 고독사의 원인은 경제적 빈곤과 무관심인데요. 예. 노인 고독사는 21세기 계약에 의한 새로운 가족의 역할을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단체가 해준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데요. 예. 사실 청년 고독사는 저도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청년들의 경제적 빈곤은 나라님이 해결해야 할 것 같고요. 예. 우리는 언두능 청년들과 경제적 빈곤에 처해 있는 청년들을 찾아서 사회로 데리고 나와야 하는데 그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 사실 일본에서는 20년도 전에 먼저 이런 부분을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거든요. 근데 경위님 아까 말씀 중에 노인의 이 고독사 문제는 가족의 자리를 위임받은 뭐 새로운 형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좀 짚어주십시오. 어르신들에게 네.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봅니다. 네. 물어보면은 살아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방문하고 하는 것보다 네. 죽은 이후에 네. 자기를 누가 장례를 치러준다든지 사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해주기를 신경을 써주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 사비를 틀어서 65세 이상의 홀로 가구자 1인 가구 그리고 무용고자를 상대로 가족의 역할을 그래서 안심생활 장례 지킴이라고 해서 그걸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곧 죽을 것 같다. 그런데 내 집을 전세 보증금을 빼서 내가 죽으면은 혼자 남아 있는 우리 집사람 지금 현재 치매에 걸려 있으니까 그 치매에 병원에 조금 보내달라. 그리고 또 내가 죽으면은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보증금을 빼서 우리 집사람 옆에 무덤을 좀 만들어 달라든지 그리고 남은 돈은 사회에 기부를 해달라고 이런 의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고 그게 좋은 점을 그래서 제가 21세기 계약에 의한 새로운 가족의 역할이 정부나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단체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부와 부산시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고독사에 대한 여러 예방책들을 내놓고는 있는데 이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현장에서 보실 때는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물샐 틈 없이 빽빽한 정책을 내놓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상으로는 도저히 고독사가 발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독사는 점차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는 2021년도에 고독사가 14건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말은 부산시가 16개의 구군이 있어요. 그럼 각 구당 채 한 건도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2021년도에 329건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각 구당 20여 건의 고독사가 발생을 한 거죠.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부산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고독사 통계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보통 우리가 시장 통해서 분식집을 운영하더라도요, 시장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는 정책을 내면서도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책상머리에서 고독사 예방책을 만들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고독사는 고독사대로 증가를 하는 겁니다. 예.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더라도요, 통계는 정말 중요한데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먼저 통계를 내야 하고, 통계를 내기 위해서는 변사 현장에 출동해서 망자의 사망 시간이라든지 사망 원인, 나이, 성별, 직업, 복지 사각지대의 여부, 생활 환경, 과거 진력 또는 가족과 이웃과의 단절 여부 등을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파악을 하고 통계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달에 몇 명이 무슨 이유로 고독사를 당했는지 통계를 내야지만이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고독사 예방책을 펼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통계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상태로 어떤 예방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탁상 공론에 좀 머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경위님이 생각하셨을 때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일본은 로봇 도우미를 사용해서 고독사 예방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집안에 AI 등을 설치를 하고요. 그 움직임을 감시하고 움직임이 없으면 현장에 와서 치우는 그런 정책이죠. 네. 로봇을 실생활에 사용한 새로운 방식이며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등 일본의 경제력을 과시하는 듯한데요. 그러나 고독사 예방책은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지 시신을 빨리 발견해서 처리하는 그런 일은 아니거든요. 예. 이것은 고독사 예방책이 아니라 고독사 회피책입니다. 저는 로봇 도우미 사용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요.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으니까 로봇이 말을 걸어주니까 신기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여기 외로운 사람 A가 있고 외로운 사람 B가 있습니다. 네. 현 정책은 그들에게 로봇 도우미를 지급을 하는데요. 점차 더 고립화를 시키죠. 차라리 A와 B가 서로 만나서 의지하며 살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이라든지 그런 거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로봇 도우미 살 돈이면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게 외로운 사람 A, B, C, D라든지 이렇게 팀을 만들고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고 또 그들을 케어하는 사람을 청년으로 고용을 하면 청년 일자리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로봇 도우미로 살 돈이면요 충분합니다. 네. 또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산에서 노인이 너무 많아서 어떠한 고독사 정책을 내놔도 실패한다고요. 네. 제 생각은 반대인데요. 노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인력이 많은 것입니다.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것은 기술력이 아니고 인력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부산만큼 고독사를 예방하기 좋은 도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을 고독사의 대상자로 볼 것이 아니라 네. 고독사의 관리자로 볼 수만 있다면 노인복지 1번지 장수가 축복이 되는 그런 부산시가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고독사 예방책은요. 가장 먼저 인식의 변화를 말을 하고자 합니다. 인식의 변화. 네, 노인을 노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 노인을 어르신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은 그냥 나이만 먹고 노인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의 피와 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기반이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온 길은 가격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데요. 가치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는요. 이 사회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을 가치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노인을 어르신으로 바라보는 시선, 인식의 변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건데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단체가 네. 65세 이상의 홀로 거주자 1인 가구 무용고자들을 상대로 생전 계약을 통해 그들의 마지막 보호 기능을 해주는 새로운 가족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족의 역할 속에서 어르신들에겐 작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요. 은둔형 생활자를 다시 사회로 불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 해서 뭐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로봇 도우미를 살 돈이면 충분하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로움, 그러니까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이걸 좀 해소시켜줘야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경희님이 쓰신 책의 제목처럼
고독사의 사회적 책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되는데요. 정책적인 방안이 좀 잘 나와주면 좋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또 현재 잘 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독사를 피하는 개인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부에서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요. 예. 우선적으로 각자 고독사를 피하는 방법을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고독사를 피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청소를 하는 겁니다. 집 청소. 그렇죠. 네. 집을 정리하는 사람은 삶의 의지가 있거든요. 지병이나 고령으로 청소를 할 수 없으면 지자체 또는 봉사단체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 집을 정리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방임으로 인한 소극적 자살 행위를 명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랑. 네. 설레임은 나이에 상관이 없거든요. 음. 또 사랑은 젊은이들만의 특권은 아닙니다. 취미도 좋고요. 동성이라도 몇 시간째 이야기를 해도 시간 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사람이 아니래도 설레는 마음은 똑같으니까 이는 작은 희망, 작은 설레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저는 강의 중에 항상 콜라텍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굳이 콜라텍이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한 거는 우회직인데 돌린 건데요.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서로 어울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없었거든요. 네. 외로움이라는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서 살고 있죠. 그럴수록 콜라텍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즐거운 장소에 가서 즐거운 생각을 가지며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노인을 어르신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생전 계약을 맺는 좀 정부 혹은 지자체 산하의 단체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사랑, 집 청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경희님이 고독사 현장에 거의 100건 정도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지금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현장에 가시고 이렇게 같은 목소리를 내실 겁니까? 예, 그렇죠. 저는 우리 세대에서 고독사를 끝을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는 그걸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저라도 우선 먼저 고독사 현장을 파악하고 고독사의 심각성을 계속 알릴 것입니다. 네, 뭐 쉽지 않은 길을 계속 걸어가 주시니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 책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를 읽은 혹은 읽으실 독자분들께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국민은 정부를 믿고 정부에게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정부에서 져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는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고독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옆에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과 따뜻함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산책할래요 산책길에 만난 사람 오늘은 부산 영도경찰서 권종호 경위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부분의 일이 단칼에 결정되지가 않잖아요. 특히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건 시간을 들이고 여러 차례의 담론을 거치고 그리고도 또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오늘 마지막 곡 사라 맥락클란의 엔젤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 토요일 73번째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